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오래된 물건, 혹시 집 한구석에 두고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무심코 받은 물건, 집안 어딘가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3개월 이내로 재물운을 막고 건강운까지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전통 풍수에서는 물건 하나에도 에너지가 깃든다고 전합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부정적 기운을 모으는 에너지 덕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양반 가문에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보를 함부로 집안 곳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필요 없는 것은 정리했으며 정기적으로 향과 장식을 바꾸어 기운을 순환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집안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풍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 구석에 쌓인 오래된 가방, 낡은 장식품, 혹은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이 기운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저 작은 물건 하나가 여러분의 재물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믿기 어렵다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풍수 전문가들이 수백 건 이상 상담한 사례를 보면 오래된 물건과 재물운의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실제로 오래 방치된 물건을 정리한 집에서는 사업운과 수입이 회복되고 가족 구성원의 컨디션과 집안 분위기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물건이나 자식에게서 받은 물건 중 집안 운을 막는 위험 물건을 확인하고 바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작은 변화가 집안의 운세를 바꾸고 재물과 건강, 복의 흐름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 현관과 거실, 구석구석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오래된 물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물건이 여러분의 운을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부모님도 자식도 절대 물려주면 안 되는 물건과 그 이유, 그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풍수관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작은 실수가 큰 불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집안의 숨겨진 운을 바꾸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소중히 여겼던 물건을 무심코 집안 구석에 두거나 자식이 받은 선물과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추억이 담긴 물건이거나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방치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이것이 재물운과 건강운을 가로막는 주범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오래전 사용하시던 낡은 장식품과 신발장을 그대로 두었는데 집안의 기운이 막혀 매달 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이유 없이 피로를 느끼고 집안 분위기도 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풍수 전문가의 상담 후 낡은 장식품과 오래된 신발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만 남기자 한 달 만에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 수입과 일상 에너지가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가보를 거실 한켠에 두었는데 가족 중 한 명이 건강 문제를 겪고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몰랐지만 전문가가 현관과 거실 그리고 구석에 방치된 물건의 배치를 점검한 후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밝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과 재물운이 점차 회복되었으며 집안 전체의 에너지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불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장식품,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오래된 가방이나 서류 등 구석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풍수적으로는 기운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루하루 쌓이면 재물과 건강, 복의 흐름을 점점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풍수 상담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소중히 여겼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 둘째, 자식이 무심코 받은 선물이나 오래된 물건을 집안 구석에 방치하는 경우.
셋째, 현관이나 거실, 창가 등 기운이 흐르는 공간에 잡동사니를 놓아 기운을 막는 경우. 이 세 가지 패턴은 재물운과 건강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운이 집안 곳곳에 흐르지 못하면 우리의 생활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안이 정리되지 않고 답답하면 마음도 무겁고 의사결정이 늦어지며 가족 간 소통도 위축됩니다. 즉 물리적 공간의 혼잡이 심리적 불안과 연결되어 재물과 건강운까지 막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집안 정리가 잘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풍수 전문가들과 함께한 상담과 실제 사례를 접하면서 작은 물건 하나가 집안 전체의 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 오래된 장식품 하나가 기운의 흐름을 막아 재물운을 제한한다는 사실,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집안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 거실, 방 구석, 사용하지 않는 가방과 장식품, 오래된 선물까지. 혹시 이런 물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작은 실수가 여러분의 재물과 건강, 복을 차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물건이나 자식에게 받은 물건 중 집안 운을 막는 위험한 물건을 확인하고 바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이 물려주신 물건이나 오래된 물건을 그대로 두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막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풍수적 원리와 역사적 경험에서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기운이 물건과 공간을 통해 흐른다고 봅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는 부정적 에너지가 쌓이기 쉽습니다. 마치 오래된 물이 흐르지 못하면 썩는 것처럼 집안 구석에 방치된 물건은 좋은 기운의 흐름을 막고 나쁜 기운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재물과 건강, 복의 흐름이 막히면서 작은 불평과 사고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현관이나 거실, 방 구석은 집안에서 기운이 집중되고 순환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곳에 오래된 장식품, 낡은 가방,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이 쌓이면 기운이 정체됩니다. 즉, 재물과 건강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부정적 에너지가 머무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막힌 길이나 고인 물로 비유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좁은 골목길에 쓰레기가 쌓이면 차량과 사람의 흐름이 막히듯 집안 기운도 동일한 원리로 막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원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가문에서는 집안 입구와 주요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계절마다 향과 장식을 교체했습니다. 오래된 가보나 물건이 있으면 단순히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기운을 순환시키는 배치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집안 재산과 건강, 가족 운을 지키는 생활 전략이었습니다. 즉, 물건과 공간의 정리가 바로 재물운과 건강운을 유지하는 근본 원리였던 것입니다. 이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좁고 어수선한 현관은 마치 교통체증이 심한 골목처럼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반대로 밝고 정리된 현관은 넓은 대로처럼 기운이 자유롭게 흐르며 좋은 에너지와 행운을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거실 한켠에 오래된 장식품이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마치 돌 하나가 길을 막는 것과 같아 재물운과 건강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또한 풍수에서는 물건의 상태와 위치가 사람의 심리와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정리가 안 된 공간에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결국 집안의 물리적 환경이 재물운과 건강운을 좌우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물건, 자식이 받은 물건 중 위험한 물건을 확인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물건이나 자식이 받은 오래된 물건 중 집안 운을 막는 위험한 물건을 확인하고 바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팁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물건 확인과 제거입니다. 현관, 거실, 방 구석, 창가, 옷장 등 집안 곳곳을 살펴보십시오.
부모님이 소중히 여겼던 오래된 장식품,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낡은 신발, 오래된 서류와 가방 등 집안에서 몇 달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대부분 운을 막는 물건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즉시 버리거나 치우는 것보다 정리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제거한다는 규칙을 정하면 판단이 명확해지고 정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정리와 배치입니다. 신발, 우산, 장식품, 가방 등은 무작정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 빈도와 기운의 흐름을 고려해 배치해야 합니다. 신발장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우산과 작은 잡동사니는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두십시오. 장식품은 집안 기운을 막지 않도록 벽이나 구석이 아닌 밝은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은 물건을 한 곳에 몰아놓는 것보다 필요한 물건만 정리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확보될수록 기운이 원활하게 흐릅니다. 세 번째, 청소와 환기입니다. 정리 후에는 현관, 거실, 방 구석까지 꼼꼼히 청소해야 합니다. 먼지와 쓰레기가 쌓이면 기운이 막히기 쉽습니다. 바닥 청소뿐 아니라 문틀, 창틀, 가구 위까지 정리하면 집안 전체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청소 후에는 창문과 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집안으로 들이는 환기도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깨끗한 공기와 밝은 환경이 좋은 기운을 순환시키는 핵심 요소로 여겨집니다. 네 번째, 밝은 조명과 색상 활용입니다. 어둡고 음침한 현관이나 방 구석은 기운이 막히기 쉽습니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집안 포인트의 따뜻한 색상을 활용하면 에너지가 활발히 흐릅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강하거나 눈부신 조명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밝은 조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행운 아이템 활용입니다. 현관이나 거실에 화분, 작은 풍경, 장식품, 거울 등을 두면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분은 자연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풍경이나 그림은 기운을 상승시키며 거울은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면서 기운을 확산시킵니다. 단, 거울은 현관문 정면에 두면 들어오는 기운이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 살짝 옆으로 틀어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향기와 소리로 기운을 조절합니다. 좋은 향은 집안의 부정적 에너지를 정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긍정적 기운을 불러옵니다. 향초, 아로마, 허브향을 적절히 활용하십시오. 또한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풍경이나 종소리는 집안의 기운을 부드럽게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향이 너무 강하거나 지속 시간이 길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적당한 강도와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5가지 단계를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면서 집안 전체의 기운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일주일, 한 달 단위로 변화를 체감하면 정리와 배치가 집안 전체의 재물운과 건강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바로 집안을 돌아보시고 위험 물건을 확인하고 정리하며 밝고 활기찬 배치를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집안 전체의 기운을 바꾸고 재물운과 건강운, 복의 흐름을 새롭게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제 집안 기운을 바꾸는 핵심 정리와 배치를 마친 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오늘만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과 가족 참여가 재물운과 건강운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가족과 함께 실천하기입니다. 집안 운을 바꾸는 일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까지 가족 모두가 작은 역할을 맡아 실천하면 집안 기운이 한층 더 활발하게 흐릅니다. 예를 들어 신발 정리는 아이와 함께하고 향초나 장식품 배치는 배우자와 상의하여 배치하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됩니다. 풍수 전문가들도 강조하듯 혼자 하는 정리보다 여러 사람이 참여할 때 기운의 상승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 계절별 점검 루틴을 만들기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안 기운은 달라집니다. 봄과 여름에는 환기를 자주 시켜 습기를 제거하고 화분과 장식품 위치를 바꾸어 상쾌한 기운을 유지하십시오.
가을과 겨울에는 먼지와 낙엽을 제거하고 조명을 밝게 유지하여 어둡고 정체된 기운을 방지합니다. 조선시대 양반 가문에서도 계절마다 향과 장식을 바꾸며 기운을 순환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절별 점검과 배치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최적화하는 전통적 지혜입니다. 세 번째, 30일 습관 만들기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기운의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하루 5분씩 신발 정리, 조명 켜기, 화분 위치 점검만 해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30일 정도 꾸준히 관리하면 집안 전체의 분위기와 가족들의 컨디션이 개선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 실제 사례를 통해 변화 확인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오래된 가방, 장식품, 잡동사니를 그대로 두면서 재물운이 막히고 가족 중 한 명이 지속적인 피로와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현관과 거실을 정리하고 밝은 조명을 켜고 화분과 작은 장식을 배치한 후 한 달 만에 가족 구성원들의 활력이 회복되고 집안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자식이 무심코 물려받은 오래된 장식품이 문제였지만 제거 후 집안 기운이 원활해지면서 재물과 건강운이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집안 운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확실한 경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호기심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신발을 정리하고 오래된 장식품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왜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날까요? 비밀은 바로 기운의 흐름과 집안 구조, 인간의 심리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와 배치가 눈에 보이는 효과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행동 패턴에도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재물과 건강 복의 흐름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족과 함께 집안을 돌아보십시오. 위험한 물건을 확인하고 계절별로 점검하며 30일 습관을 만들어 변화를 체감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집안 전체의 에너지를 바꾸고 재물운과 건강운, 복의 흐름을 활성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 운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의미가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신발 한 켤레를 가지런히 두고 오래된 장식품을 치우는 정도로 운세가 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실천해 보니 집안 분위기와 가족들의 에너지가 눈에 띄게 달라지더군요. 가족과 함께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집을 나가기 전에 신발과 우산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조명을 켜고 향을 살짝 피워 기운을 흐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말에는 바닥과 문틀을 청소하고 계절에 맞는 화분이나 장식을 배치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상 속 행동이 집안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바꾸고 재물운과 건강운까지 개선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제가 상담한 한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오래된 장식품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현관과 거실 구석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간이 좁아 보이고 어수선한 정도였지만 가족 중 한 명이 자주 피로를 느끼고 사업운도 막히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현관과 거실을 정리하고 밝은 조명을 켜며 화분과 풍경 장식을 배치하자 한 달 만에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하루 종일 활력이 생겼고 손님이 방문했을 때도 집이 밝아졌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실제로 행운과 건강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자식이 무심코 물려받은 오래된 장식품이 문제였던 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추억이라며 방치했지만 풍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제거하고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가족 모두의 재물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고 건강에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부모님과 자식이 함께 물려받거나 방치한 물건이 운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귀찮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 5분, 10분씩 실천하면 집안의 기운이 점차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발 한 켤레 정리, 오래된 장식품 제거,
향이나 화분 배치, 밝은 조명 켜기 등 생활 속 작은 습관이 결국 집안 전체의 에너지를 바꾸고 재물과 건강, 복의 흐름을 개선합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실천할 때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아이와 함께 신발을 정리하고 배우자와 향초나 장식품 배치를 조정하면 집안의 에너지가 활발히 순환하며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정리 습관을 배우고 배우자는 집안의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즉, 행운과 건강, 가족 행복까지 함께 개선되는 셈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집안을 돌아보십시오. 오래된 장식품, 사용하지 않는 물건, 어지럽게 놓인 신발이나 우산이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 단 5분만 투자해도 기운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가족과 경험을 나누면 실천 의욕은 더욱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현관과 거실, 방 구석의 작은 정리 하나가 집안 전체의 재물운, 건강운, 복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무심코 물려주신 오래된 물건이나 자식이 받아둔 필요 없는 물건이 집안 기운과 재물운, 건강운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작은 정리와 배치, 불필요한 물건 제거가 집안 전체 에너지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셋째,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계절별 점검과 가족 참여를 통해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신 후 집안의 부모님 자식 물건을 점검하고 댓글로 여러분 집 물건 상태를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어떻게 운을 바꾸는지 서로 나누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집안 기운과 재물, 건강운을 높이는 실용적인 풍수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오늘 바로 집안 물건을 점검하십시오. 작은 정리와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의 집안 운과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재물운과 건강운, 복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